안녕하세요. 저는 천문학을 공부하는 박사과정 학생 유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점 더 많은 분들께서 천문학에 관심을 가져주고 계세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톡이 천문학 관련해서 2개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은하단의 비밀을 밝혀줄 아주 고마운 친구 ICL입니다. 네. 먼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우주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기는 도룡동 3-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성구, 대전, 대한민국 점점 크게 나가봐요. 네.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죠. 그리고 이 지구는 다시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이 태양계는 다시 우리 은하 안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네. 은하에는 우리 태양 같은 별들이 수백억 개, 수천억 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의 집단을 은하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은하랑 우리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로컬 그룹이라는 그룹 안에 속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로컬 그룹에는 50개가 넘는 은하도 들어있고요. 이런 것들을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은하양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은하군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여기 답이 있죠. 네. 은하단이 더 큽니다. 은하단은 은하가 아까 보신 이런 은하가 1000개 정도 혹은 더 많이 들어있으면 은하단이라고 해요. 네, 엄청난 스케일이죠. 10의 15승계의 태양이 있는 그런 아주 막대한 질량의 그런 천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별이죠. 태양도 별이죠. 네, 그러면 은하단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네. 네. 초은하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하 거대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은하 거대 구조는 이렇게 우주에 필라멘트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거지 중력으로 모여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력으로 모여 있는 그런 천체들,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천체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은하단입니다. 네. 은하단은 이렇게 수천 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우주에서 가장 큰 안정된 시스템이고요. 네, 그래서 이 은하단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발달했는지 이걸 알아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우주에서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은하단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멋지지 않나요? 네, 혹시 은하단이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와, 네, 미래 천문학자가 이렇게 많다니 놀랐습니다. 네, 나중에 만나요. 네, 저는 은하단을 연구하는데 ICL이라는 걸 사용해요. ICL, 인트라클러스터 라이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생소하시죠?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 많지 않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행운아입니다. 네, ICL은 은하단 안에 있는 별빛인데요. 은하에는 정작 속하지 않은 은하단 전체의 포텐셜에 중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별빛입니다. 네, 그래서 ICL을 공부하면은 그 ICL이 들어있는 은하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요. ICL이 생성되는 기작 첫 번째 시나리오. 이렇게 큰 은하가 2개가 와락 합쳐져 버려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은하 안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별들이 잘 뭉쳐 있다가 뭉치고 나서는 합쳐지고 나서는 이렇게 바깥으로 튕겨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하 안에 있던 별들이 바깥에 나와서 은하단을 이렇게 흘러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ICL이 되는 거예요. 또 2번째 시나리오. 네. 이렇게 은하가
샥 서로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 이 안에 은하 안에 있던 얌전히 있던 별들이 다른 은하의 그 중력에 이끌려서 뛰쳐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ICL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마치 집안에 가만히 있다가 다른 집을 딱 보더니 오, 다른 집 멋있어 보여. 가볼까? 그래가지고 막 뭔가에 홀린 듯이 이렇게 탁 튀쳐나왔는데 그 새로운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 전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완전히 떠돌이가 된 거예요. 이런 애들을 ICL이라고 합니다. 저는 애칭으로 ICL을 집 나온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네. 아이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작들로 인해서 은하단 안에서는 ICL, 집 나온 아이들의 양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ICL의 양은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ICL이 얼만큼 있는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하단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풍파를 겪어서 지금까지 왔는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사실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는 거는 그 순간의 스냅샷이에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주의 그런 사진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해요, 보통은. 하지만 ICL만큼은 제 생각에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아니면은 지층의 화석처럼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대로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그런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 집 나온 아이들 ICL이 또 얼마나 기특하냐면요. 네, 여러분들 암흑물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많이 친숙하시죠? 네, 암흑물질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그리고 빛이랑 상호작용을 안 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인지 정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신기한 물질이에요. 근데 오로지 중력만 행사하고 있죠. 이 암흑 물질은 은하단 안에서 85%나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은하단을 알고 싶으면 암흑 물질에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겠죠? 네. 그런데 ICL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은하에서 튀어나와서 은하단의 중력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있는 곳에 ICL도 함께 있겠죠. 다시 암흑 물질이 있는 곳에 중력이 있고 거기 안에 ICL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암흑 물질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리 꽁꽁 숨어봤자 우리가 ICL을 공부하면 암흑 물질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ICL 보금자리를 떠나서 은하라는 보금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하단의 여러 가지 비밀을 알려주는 이 고마운 ICL인데요. 근데 왜 하죠? 여러분들 천문학 왜 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우주를 이해하는 거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그런 말 있더라고요.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남자? 기왕 지능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난 김에 우리가 이렇게 우주를 조금이나마 공부하고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김에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시인일 때부터 우주를 바라보고 동경하고 상상하고 우주를 이해하려고 여태까지 노력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천문학이 현 인류의 지식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천문학이 지금 우리 현재 지식 수준인 거예요. 더 알아서 뭐 하냐고요? 우리는 여기까지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천문학, 한국의 천문학이 결국은 한국인의 지적인 문명의 수준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천문학자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전 인류를 대표해서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역사를 쓰는 마음으로 우주를 이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광고를 보여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